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주도 다녀온 차량을 한번 어떻게 소개해 드렸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주까지 가서 고객님을 어떻게 뵀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봐 보려고 합니다. 대본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버버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보내드릴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드렸다,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렸다 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던 영상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차량을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는 우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겉면을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한 바퀴를 한번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측 조수석 앞쪽 휀다에 단차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쪽 앞쪽 라이트 깜빡이 턴 시그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밑에가 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 부위가 좀 잘 긁힙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부분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앞 넘버는요 좀 이제 구겨져 있거나 뭔가 앞쪽에 있는 타이어가 아니라 앞차를 받게 되면은, 아니면 구조물을 받게 되면 넘버가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부분이 검정색 테두리가 없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색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넷을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세한 돌틴, 스톤칩 자국은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천장이 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포커스를 잘 못 잡을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석 앞쪽 라이트를 같이 보시는 중이시고요. 먼지 같은 거가 좀 앞에 있으면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 느끼실 수 있도록 영상을 꼼꼼히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다음에 휠 스크래치가 어떤 상태인지, 운전석 앞쪽 타이어 휠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조물, 장애물을 닿으면은 이쪽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계단 같은 부분이 좀 찌그러지거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대부분 중고차들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왼쪽 오른쪽 둘 다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조금 이제 훼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드렸습니다. 고객님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쪽까지 습기 찰 정도인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습기가 원래부터 차 있었으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턴 시그널이 작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는 문콕이 덜어 있기 때문에 문콕을 느껴주십사 이렇게 찍어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작업을 따로 이렇게 해 놓는 경우에는 좀 울어 있거나 테이핑이 좀 떠 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보다는 뒤쪽 타이어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트레이드가 너무 달아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휠 스크래치가 조금 이제 뭔가 흐른 듯한 부분이 약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뭉툭한 부분으로서 이제 주차된 차를 뺄 때 저쪽 부분이 좀 잘 긁힙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등 원래는 노란색이었을 텐데 LED로 바꿔놨다는 점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브레이크 등이 조금 잘 깨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지만 제 차가 깨져 있습니다. 이게 좀 운이 나쁘면은 다른 구조물이 좀 떨어지거나 좀 잘못된 트렁크 도어를 열 때라든가 해서 어딘가에 닿는다라고 한다면은 깨지는 경우가, 금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였고 1밀리언 등급의 차량으로서 파워 트렁크, 자동 트렁크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싣거나 하게 되면은 이쪽 안쪽이 플라스틱인데 조금 긁히거나 좀 스크래치, 흠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위쪽도 빠트림 없이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잘 보시면은 타공 스팟 이렇게 한 3, 4mm 정도의 동그라미 타공 스팟 자국이 있는지, 왼쪽과 오른쪽이 균일한지, 그 다음에 트렁크 도어를 잡고 있는 볼트가 이제 까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봅니다. 지금 카메라의 라이트를 켜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따로 전 차주분께서 해 놓으셨는지, 엠보싱 마감이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실을 때도 스크래치를 방지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인승 모델로 뒤쪽에는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거의 사용을 안 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딱히 아직까지는 조금 운전석 뒷 휠 쪽 조금 약간 뭔가 도색이 흐른 듯한 그런 자국과, 그 다음에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약간 까진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전 차주분께서 약간 뭔가 동호회 같은 느낌으로 차를 조금 애지중지 하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미리 했었었는데요. 실제로도 보니까 차가 우선은 일단은 관리가 좀 나쁘지는 않구나. 비록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좀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부도 보는 이유가 파손, 누유, 부식 때문에 보는 건데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조수석 쪽 뒷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배수홀 안쪽에 좀 주름이가 있으면 하부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는 엔진하고 미션입니다. 다른 부분은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금액이 엄청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이제 후천적으로 차주분께 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객님께서 좀 선택적으로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쪽으로 하실지 이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이드 스텝이 너무 깔끔한 상태였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차는 전 차주분께서 조금 너무 젊거나 너무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한 30대 중후반 내지는 한 40대 초중반 분께서 타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힌트는 휠캡에 아이언맨 휠캡이 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약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썬팅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좀 연해 보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조금 적당한, 너무 어둡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브렘보 캘리퍼가 끼워져 있고, 디스크가 또 이제 브렘보 세트로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요, 제가 컷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보내드린 그대로 여러분께서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 누유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물바지 쪽, 이쪽이 좀 젖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본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웜기어, 그 다음에 누유, 부식 등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아까도 봤지만 쇼바, 그 다음에 스프링 부분, 그 다음에 밑쪽에 이제 프레임 부분, 그 다음에 저 위에 약간 부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머플러가 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쇼바가 터지면은 위에서부터 약간 이제 기름이 조금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이 한번 봅니다. 이날이 약간 막바지 추위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추웠던 건 아닌데, 그래도 외투가 두꺼운 게 없이 보기에는 약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고객님께 간 날은
지금 방금 이제 밑에 보셨던 거는 그 사이드 멤버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용접 자국, 두드려 핀 자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고가 앞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은 사고가 본넷은 있었다, 교환이 있다. 그리고 저 타공 스팟도 한번 하우스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게스켓 부분 누유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엔진이 조금 떨리는 부분은 디젤이기도 하고 조금 당연한 부분이고,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객님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해서 다른 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약간 뭐랄까 액체 같은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광택집에서 한 번씩 이제 쏴서 먼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깨끗하게 합니다. 물을 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엔진에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ECU 컴퓨터에 물이 들어가서 얼거나 좀 이제 물이 좀 침투가 되면은 시동 자체가 안 걸릴 수가 있고, 시동이 걸려 있어도 꺼질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멤버 부분 왼쪽 오른쪽 봤는데, 이쪽은 조수석 쪽 앞쪽 봤었고, 인사이드 패널 부분 딱 봐도 제가 멘트를 이 영상 보내드릴 때 멘트를 안 하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객님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차를 받아보시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저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컨디션을 한번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영상이 좀 더 넓었을 텐데 조금 이게 흔들림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보정을 조금 넣어서 약간 이제 크롭이 된 부분이 있어서 더 크게, 더 확대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나, 제가 편집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약간 이건 이렇게 좀 문양이 패턴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산타페 저런 로고가 있는 마감, 저런 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이제 돌리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프로토 에어컨 방식 이런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스마트키 버튼이 저렇게 아이언맨 커버가 또 달려있는 게 좀 특색이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 이렇게 마감을 따로 바꿔놓은, 꾸며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핸들도 이게 일체형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브렘보라고 해서 저렇게 마크, 저 브렘보 마크가 아니었는데 자, 운전석 쪽만 오토 윈도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도 빠짐없이 이렇게 꾸며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측후방 감지기 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3D 매트에다가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는, 먼지를 청소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트가 깔려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도 얼룩이 있는지, 담배를 폈던 흔적이라든가 좀 뭔가 좀 애기가 탔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레파스라든가 색연필이라든가 좀 긁어놓은 부분, 커피가 튄 부분, 그런 부분 없었고, 뒤쪽에도 이렇게 커튼이 또 좌우에 장착이 되어 있었고,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1밀리언 차량이었습니다. 왼쪽 보시면 송풍구도 이제 기둥에 B필러에 달려 있어 갖고 바람도 뒤쪽에서 좀 원활하게, 그리고 앞에는 통풍 시트 있고, 키도 2개가 있었고요. 키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가는 날에는 배터리를 갈아 드렸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같이 살펴봐 드렸습니다. 저 밑에 서랍도 밑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 이렇게 열어서 밑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봤습니다. 위에만 봤다가 밑에가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신 것처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송풍구가 이쪽엔 없네요. 기둥에만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3D 매트에다가 코일 매트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천장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실내 등이 전부 다 흰색 LED 등이었는지 등도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JBL 사운드가 있어서 갈 때도 노래 들을 때 팡팡 이게 귀에 거슬리는 없는 그런 좋은 음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JBL 사운드 없으면은 저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시트도요, 2열 시트도 조금 이제 카시트를 싣거나 하면은 조금 이제 눌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깔끔한 모습, 따로 복원을 해야 된던가 뭐 그런 부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차가 꾸며져 있어서 외관이 실내가 좀 지저분하거나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불안한 점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시트도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쭉 밑에 마크, 사이드 스텝 또 아실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밑에 어두운 데서 이제 내릴 때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저런 거는 이제 술집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같은 느낌인데, 내릴 때 어둡다라고 한다면 저 조명이 조금 뭔가 약간 밝은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느낌, 내가 뭔가 첨단 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차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좀 젊은 맛,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윈도우 모터가 괜찮은지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작동 느림없이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운전석 쪽 전동 시트 컨디션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침투차라고 한다면 밑에 레일도 부식이 좀 있거나 차 탔을 때 전반적인 조명들이 깜빡깜빡 전멸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RPM이 떨린다라든가 그런 부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타서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오토 스탑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왼쪽은 볼륨 조절과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반자율주행 버튼,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앞에 차 간격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반자율주행 기능 버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라고 이제 왼쪽 은색깔, 그 다음에 오른쪽 더하기 이렇게 있는 거는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아 부분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키로수는 93,027km 였던 상태의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위쪽에 CD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주차 기능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션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DR 후방 카메라 상태가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으실까봐 가까이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라고 찍고 있습니다. 다시 D, 전방 카메라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는 어라운드 뷰는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서 바로바로 즉석으로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고, 보내드린 카카오톡 동영상은 FHD의 60프레임 화질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선명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핸드폰 용량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PC 카톡으로 컴퓨터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의 장점은요, 차량을 내 걸로 소유가 되는 등록증을 받았을 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을 할 때 핸들을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주차 라인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기도 편하고, 직접 이제 블루엔즈 기아는 오토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다운로더 받아갖고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위에 보이시는 SD 맵이라고 하는 쪽을 손톱으로 해갖고 열면은 SD 카드가 나오는데, 그걸로 다이소 같은 데서 리더기를 구매하신 다음에
하시면 업데이트를 무료로 집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제가 좀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서워하는 부분인데 고장이 한 번 나면은 55만원짜리입니다. 그래도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는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전방 그리고 후방 아까 확인을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RPM 버튼 왼쪽에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오토홀드 저렇게 하얀색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정차를 하면은 초록색으로 들어오면은 D 드라이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악셀을 밟으면은 나갑니다. 정차 시에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분께서 결정을 해주셨고, 제가 봐도 엔진 미션 괜찮고 차가 좀 이쁜 상태여 갖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본 날짜에는 계약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해 주셨고, 나머지 잔금 송금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배속을 좀 많이 올려서, 속도를 많이 올려갖고 영상 길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흔들림 방지, 손떨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켜갖고 화질이 좀 저하되고 크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질은 좋으나 안 흔들리는 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화질을 좋게 한번 해보고자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고 한번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매우 속도를 엄청 올렸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이죠. 제주도를 이제 가는 부분이라서 인천에서 이제 배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건지 잠정적으로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포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고객님께서 이제 계약을 해주신 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이제 제주도를 가고 차를 갖다 드리고 바로 찍고 올라온다라는 게 그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요, 이제 제주도라고 한다면은 꽃이 좀 피고 하는 시기에 그냥 갔다가 올라오는 게 좀 그럴까 해서 가족과 이제 상의를 해서, 제 와이프와 상의를 해서 좀 이 김에 가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갖고 요번에 같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가게 되면은 애기랑 가고 좀 뭐하면은 짐도 그렇고, 차가 이제 고객님께서 타실 차인데 애기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타고 간다라는 게 조금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와이프랑 애기는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좀 싼 비행기 5만원 정도였나? 그거를 타고 왔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배에다가 실으러 목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이제 가는 운임이 38만원 정도 됐었는데,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운임이 한 15만원 정도, 13만 얼마? 이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속도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하는 동안 벌써 이제 서해대교 넘어서 지금 이렇게 서산 근방인가요? 이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문의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청주 뭐 등등 많겠지만 서산 분들의 인구가 좀 많으신 건지 문의가 종종 오고 있습니다. 당진도 그렇고. 근데 당진보다는 서산 분들이 좀 문의가 좀 더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확실히 손떨방이 이제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속도를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 그래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빨리 속도를 올린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요것보다는 많이 느렸죠. 한 이 정도 왔을 때가 제가 아마 한 2시간 반? 그 정도 운행을 했을 때 모습인데, 중간에 잠깐
여러분들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 이제 소비자분과 통화를 하거나 뭐 이제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잠깐 그때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좀 어두워지면서 포커스가 좀 흐릿해지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조금 더 좋은 거로 하면은 그럴 텐데 확실히 이게 사실은 핸드폰으로 찍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점점 어두워질수록 포커스가 그렇습니다. 잠깐 화장실 급해갖고 잠깐 금방 갔다가 후루룩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 해서 벌써 부안까지 왔습니다. 부안이라고 한다면은 군산 밑인가요?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다시 출발하니까 이제 완전히 밤이 돼갖고 포커스가 많이 흐릿흐릿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핀트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여기서 이제 끊고 목포 도착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이렇게 갔습니다 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조금 이제 노력하는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둠을 뚫고 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 끝까지 목포 여객 터미널 도착할 때까지 쭉 계속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괜히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요, 음악을 들을 때 스타크래프트 OST를 들으면서 이 어둠을 뚫고 가니까 뭔가 굉장히 먼 외딴 곳에 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스피커 좋은 거를, 물론 이제 스피커가 약간 이제 JBL 사운드 이런 스피커가 아니고 엔트리 스피커, 조금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스피커를 장착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유튜브로 스타크래프트 OST 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오프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좀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삼천포였고요. 목포입니다. 지금 여기가 목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로 접어 들었고요. 이때쯤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서부터는 이제 원래 속도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슬슬 조금 이제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목포 혹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니면 목포항에 가셨던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가 어디신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는요,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제주도 탁송을 한번 갔었었고, 배가 고파하고 이렇게 볶음밥 거기서 먹었는데, 여기는 짬뽕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란탕, 계란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포 항국제 여객 터미널 이렇게 왔었습니다. 5년 전에, 그때는 아침배 실어갖고 갔었었는데, 하룻밤 자고 아침배 실었었는데, 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저 문이 안 열리면 이 차를 졌다가 씻지 못하는 겁니다. 저 배를 타고 가는 거고, 잠깐 저기 목포항 국제 여객 터미널 저기도 안에 들어갔었어갖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갖고, 이날 밖에가 조금 바람도 불고 바닷가라 좀 추웠습니다. 앞에 차를 원래는 넘버도 노출해도 사실은 이게 주민번호 같은 이게 개인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출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내리셔갖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신경 써갖고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해서 앞차의 넘버를 조금 업코드입니다. 이렇게 가려드렸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지만 저 지우는데 지금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에다가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중에 이렇게 이 영상을 쓸 줄은 몰랐는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원래는 찍은 건데 이렇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다시
위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저 왼쪽에 사람분들 이제 올라가는 모습,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점. 원래 좀 더 길게 찍었었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약간 잘랐습니다. 객실도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그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군대 침상보다 더 이제 좁은 혼숙이 되는 그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때는 아침이었었는데 좀 한참 기다렸었는데요. 한 30분 40분 있다가 이렇게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이제 잘라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느렸었는데 이제 잠을 어떻게 자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밤이 거치고 나면은 이제 제주항에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에서 못 잤어요. 결국에는 소파에서 한 3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날은 제주도에 이렇게 나와서 와이프가, 저는 여기 도착했을 때가 6시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한참 뒤에 11시 반 비행기인가? 그 정도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착하면 12시 반이고 한데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 손님분은 이날 한 3시 정도 4시를 넘기지 않은 시간에 뵈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중간에 여유는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어디를 가 있어야 될지 지금 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제 오른쪽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발길 닿는 대로 우선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1년에 뭐 한 번쯤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던 그 제주 공항 위쪽에 그쪽 가갖고 조금 이제 있을까 바다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와이프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한참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출발을, 와이프는 뒤쪽에서 렌터카를 끌고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가는 제주도라고 하더라도요, 이번이 7번째 제주도인데요. 항상 새롭습니다. 올 때마다. 그 신혼여행도 재작년에 여기를 왔었고 작년에도 태교 여행으로 왔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이제 육지와 좀 다른 점이, 수도권과는 다른 점이 좌우를 봐도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샛별오름으로 보였던 부분이 잠깐 지나간 거거든요. 오른쪽 저 멀리 다 오름 왼쪽을 보면은 한라산. 한라산이 또 이때 당시에 눈이 녹지가 않았었습니다. 맨 꼭대기 정상 쪽에. 저 앞에 보이는 게 삼방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고객님을, 원래는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뵐 목적이었었는데 제가 이날 가겠습니다 하니까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 시간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갖고 차를 어디다 세워놔야지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숙소 자체도 고객님 거주하시는 곳에서 약간 5분 10분 거리, 10분 안 되는 거리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연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한 데로, 게다가 또 애기가 아직 걷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온돌로 저렴한 데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원래는 매번 갈 때마다 어디 가지, 뭐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이때 계획은 아쿠아리움 하나 외에는 뭐 맛집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자 라고 무계획으로 갔습니다. 제주도를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해도 모릅니다. 뭐 식당이 어딘지. 인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에 뭐 어디 맛집이 있는지 대충은 알아도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집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와서 와이프는 숙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손님분 올레시장을 거쳐서 서귀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전화로만 뵀었던 고객님을 만나 뵙고, 차량 상태가 어떻게 깨끗한지, 영상이랑 똑같은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신 누나 너무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네. 이게 내가 네. 이게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네네네. 고르는데 아주 애매겠는데도 이렇게 그냥 다 찾아주시고 그냥 네네네. 골라주시고, 아유, 네네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좀 뭐 어찌 보면 네. 야, 내가 이거 벌자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약간 그걸 다 하더라고. 조금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 네네네. 근데도 내가 이렇게 보면 네. 그걸 다 받아주고 하니까 나도 또 고맙고. 여기가 서귀포면 솔직히 땅끝인데 그쵸. 이 육지에서도 또 네. 배까지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차를 진짜 나 참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걸 골라주셨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무 깨끗하네. 이건 거의 뭐 새 차로 가도 돼. 어떻게 이 가격에 이걸 찾아냈어? 지금도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데 사람이 타 있으면은 네네. 그 바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통풍을 시켜주나 예, 봐요. 예. 난 진짜 훌륭한 차를 잘 찾아줘서 그리고 그 까다로움 다 참아줘서 지금 근데- 한 달 넘게 지금 괴롭혔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고객님 말투가 예. 싫은 말투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차가 너무 좋아. 차도 그렇지만 예. 저도 이제 고객님께서 예. 까다롭다고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아이, 좀 나는 피곤하게 까다로웠지. 했겠다라고 네네네.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제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음. 이제 좀 이런 거에 무뎌져 있다 보니 좀 다 이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예. 이게 영업상 멘트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여기 서귀포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라도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예. 이 제주에 있는 차를 고르기는 쉽지는 않아. 그게 이제 그렇다고 소금도 많이 먹었고 근데 바닷가라. 육지는 또 사기를 칠까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서 뭐 몇 번씩 그 차도 한 번 가서 그날 딱 골라서 나 이 차 그러고서 그렇죠. 돈 주고 오는 게 아니니까 예. 몇 번씩 나가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비행기 싸게 나갈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하면 정말 누군가 믿는 사람 하나가 그렇죠. 이걸 이렇게 찾아주는 게, 예. 그리고 정말 내 식구처럼 이렇게 찾아서 이게 정말 좋습니다라고 네. 권했을 때 그게 내 믿음이 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네네. 솔직히 불안. 이게 솔직히 싼 차도 있겠지만 1,200 차가 아니라 지금 이건 2,000이 넘어갔단 그렇죠. 말이지. 예. 그럼 그 돈을 내가 넘겨서 이 차가 왔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누군지나 우리 본 적은 없어. 그렇죠. 비대면이야. 그렇죠. 유튜브로는 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예. 화면만 보고 한다는 거가 예. 그게 참 모험이군. 여기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 특히 네. 아니 누구나 뭐 그렇죠. 탁송 받아갖고 물건을 봐야 되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 네.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다는데 뭘 보고 좋다고 네. 알겠어.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받아보고 오늘 실물을 처음 보셨는데. 차 정말 영상 본 거보다 더 마음에 들어. 그래요? 정말 잘 고른 것 같아.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둡고 이게 이제 네. 보내주신 거 솔직히 꼼꼼하게 밑에까지 차 밑에까지 네. 들어가갖고 네. 이렇게 막 찍어주시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보면서 뭐 뭔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네. 요만큼씩 자꾸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한 건 솔직히 아니고 항상 하던 일이다 보니까 아, 열심히라는 그 생각이 나한테 특별히 해주신 게 아니구나.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그 마음이 네. 참 고생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내가 100인 걸 찾기가 너무 힘들지. 솔직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해도 못 찾아 사실.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육지 운이 좀 나가도 못 좋기도 찾아. 했어요. 운이 좀 좋긴 내가 네. 쇠뻑이 좋은 사람이 원래. 근데 내가 나가서도 솔직히 못 찾아. 자신이 없어. 그쵸. 누구 뭘 알아 차에 대해서. 근데 나가셔도 사실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이렇게 부탁해갖고 같이 네.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근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딱 골라주고 찾아주고 뭔가 나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해주니까 든든하고 너무 마음이 좋고. 오늘 이 차는 16년식의 2017년형 음. 1 밀리언
어밀리오. 예, 차량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썬루프는 없는 차량이지만 루프 스킨 또 돼 있고 음. 아이언맨 좀 에디션처럼 조금 약간 꾸며내신 이게 CD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거를 봐서는 전 차주분께서는 아기를 키우시다가 다른 차로 이제 변경되신 게 아닌가. 좀 큰 차 찾으셨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리얼 우드 이런 식으로 또 인테리어도 해놨고 깨끗하고. 이게 키를 할 때 아, 이거를 그거? 들어야 돼요. 아, 나 이제 봤네. 예.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시동을 걸 때 네네. 급발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예, 이거를 안 밟고 예, 한 번, 두 번 누르면은 예. 메모리가 작동하고 에어백 불이 이제 꺼질 거예요. 동그라미. 네. 불 그러면- 꺼지고. 예, 꺼지면 브레이크 밟고. 그때 브레이크를.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한번 이쪽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검지로 그렇게 해서 예, 그때 눌러준다. 이렇게 해서 걸면은 그 급발진 위험이 그치.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부드럽네. 그쵸? 네. 이게 안 부드러우면은 끼리릭 소리, 태엽 감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릴 수 있거든요. 나는 더 있다가 요거, 이쁜 요거입니다. 거 찾아봐. 요거요? 네. 여기? 네.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나? 이제 카메라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카메라가? 네. 어딨어?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네. 고생했어. 나는 아직 고생한 게 너무 네.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손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주먹이라도 한번. 오케이. 네네네. 고생했어. 아, 예, 에이. 감사합니다. 만족했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서 제가 숙박을 하기로 한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역시 가까운 쪽으로 잡기를 잘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요 방향제를 또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카페도 조그만 카페 가서 뷰 좋은데 뷰스트라는 카페 가서 이렇게 바다도 1시간 정도 넋을 놓고 보기도 했었었는데 역시 정신 차려 보니까 집이네요. 저희 애기입니다. 옥돔을 처음 먹여줬더니 이렇게 좋아합니다. 가는 날이 됐어요 벌써. 근데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불고 결국에는 제 앞 비행기 3시 10분 비행기까지는 떴는데 3시 35분 비행기였던 제 비행기부터 줄줄이 다 결항이 돼서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올해 첫 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도 못 잡았었는데 숙소 렌트 다시 하고 해서 돈이 조금 더 깨졌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간 김에 간 여행이었었는데 마지막 날 숙소가 없었어요. 겨우 잡았습니다. 이건 첫날에 와이프를 기다릴 때 제주공항 위쪽의 모습입니다. 바다 이렇게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를 믿고 불러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갖고 내려갈 때도 별다른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션이 튀거나 그런 적 없었고요. 믿음을 통해서 온통 믿음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그 믿음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만약에 안 불러주셨으면 제주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왔었어도 당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주신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시면서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쭉 봐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